2단계 물리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발생과 전파, 파동의 중첩과 간섭, 정성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발생과 표현. 파동이란 무엇인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매질 자체가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 즉 매질의 교란이 공간을 움직이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인 파동의 세 가지 요소로는 교란의 원천인 파원이 있고요. 그 교란,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질, 그리고 각 매질의 각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역학적인 파동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이 오렌지색 파동이 이런 하늘색 파동이 이제 시간 t초 간격마다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때 진폭은 우리가 앰플리튜드에서 A라고 표현하는데 평형값으로부터 줄이 위 또는 아래로 가장 멀어질 때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진폭이 되겠죠. 파장은 람다라고 쓰는데 똑같은 움직임을 갖는 이웃한 두 점들 사이의 거리.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라고 하겠죠. 파동은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횡파는 교란된 매질의 각 입자들이 파동의 속도와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진행파를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융철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이 융철이란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하고요. 줄을 흔들 때도 마찬가지로 횡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줄이 한 점인 P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해도 이 P점이 오른쪽으로 가지는 않고 이 P점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 줄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종파는 매질의 입자들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를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파, 소리가 있는데요. 종파는 그 매질상의 한 점이 일정한 간격마다 진동을 하는 그 매질의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해 나가는 것을 종파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횡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파동의 속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역시 이제 V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속력은 시간 t 동안의 위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때 파동은 한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한 파장만큼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이 델타 t분의 델타 x를 주기분의 람다, 여기서 주기도 시간이 되겠고 이 람다도 거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동은 1주기 동안에 1파장 진행하므로 t분의 람다가 되고 주기의 역수인 진동수로 표현하면 f 람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가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중첩과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진행하는 파동이 만나도 두 파동은 소멸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서로 통과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는 동안에는 그 합성파라고 해서 이제 더 중첩된 파가 생기는데 이때 이 합성파의 모양은 중첩의 원리를 따릅니다.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진행파가 매질을 통해 이동하다가 만났을 때 생기는 합성파동은 각 파동의 변이를 각 위치별로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즉, 합성파의 모습은 각 파동의 변이의 대수적 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진행파가 만나서 중첩되었을 때 만나서 진폭이 더 커지는 것을 보강간섭, 작아지는 것을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보강 간섭은 지금 파란색 A 파동과 녹색 B 파동, 두 진행하는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지금 같은 위치에서 만나게 되면 합성파는 진폭이 더 커지고 여기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해서 진폭이 각 모든 위치에서 진폭이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두 파동이 만나는데 같은 위치에서 위상이 반대로 만나면 더했을 때 모두 0이 됩니다.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해서 즉 이제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진행하는 파동이 만나서 중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패턴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파동으로 물결파를 들 수 있습니다. 물결파는 이제 한 점에 진동이 생기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구면파가 생기는데 이렇게 여러 곳의 파원에서 만들어지는 구면파가 사방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동일한 공간 내에서 진행하는 파가 겹쳐서 간섭이 일어납니다. 어느 위치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느 위치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런 물결파의 간섭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섭에 의한 현상 중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정상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런 모습의 파동을 본 적이 있죠. 이것은 얼핏 보면은 마치 여러 가닥의 줄이 막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닥의 줄이 아니고 이것은 한 가닥의 줄입니다. 이 한 가닥의 줄에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과 이쪽에서 반사돼 나오는 두 파동이 계속 들어가고 계속 반사돼 나오게 되겠죠. 이 두 파동이 어느 일정한 하나의 줄에서 만나면서 이런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이 파동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위아래로 어느 부분은 진동하고 어느 부분은 진동하지 않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정상파, 영어식 표현은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데 서 있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입사파와 반사파가 중첩의 원리에 따라 합쳐졌을 때 이것이 어떤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할 때 줄의 길이와 관계되어 있는 이것은 막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상파라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의 줄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상파를 그림 B, C, D에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상파는 이것과 같은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 진동에 의한 정상파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2배, 3배 되는 진동은 일반적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상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악기인데 악기 또한 이런 기본 진동을 이용해서 다양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진동하는 정상파의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이 식을 한번 간단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파동은 이러한 한 파장의 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줄의 길이가 L이므로 이 L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이 비정상파는 L은 반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파장은 2L이 되겠죠.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요.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이 되고 파장은 앞에서 봤다시피 2L이었죠. 2L분의 V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속력은
줄에서의 속력인데, 줄에서의 속력인데, 이거는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ECD로 변한다 하더라도 이 속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줄의 길이가 되겠죠. 지금 이 B 상황에서는 EL만큼의 줄의 길이를 만들어진 정상파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이 F1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기인 경우에는 이제 속력이 좀 변하는데 공기를 통해 전달할 때는 어떤 특정한 F의 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악기는 다양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기본 진동인 이것이 변화시켜야 되고, 이것을 이 다양한 진동수의 음을 내기 위해서 뭐 2차, 3차와 같은 식으로 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을 변화시켜서 다양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려면 결국은 줄의 길이를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만한 줄 또는 이만한 줄, 이만한 줄, 또는 같은 줄이라도 기타처럼 누르는 위치를 바꿔주면 만들어지는 진동, 정상파의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달라지면 다른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고 다른 진동의 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상파는 이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위아래로다가 두 개의 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처럼 진동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진한 선이 있고 옅은 선이 있죠. 이제 잔상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실제로는 매우 빠른 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거로 사진을 찍는 정지 사진을 찍는다면 이렇게 찍히거나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찍히거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찍히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진동하지 않는 것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질의 각점이 진동을 할 때 이렇게 가장 크게 진동하는 이 배 부분과 진동하지 않는 마디 부분이 있을 때 이 배도 마루 골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진폭이 0이 되는 위치로 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정상파는 방금 얘기했던 기타와 같은 현악기뿐만이 아니라 관악기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정상파는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 배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마디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중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강 상쇄간섭에 의해서 정상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동의 발생, 표현, 전파, 중첩, 간섭, 정상파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제 3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은 파동의 전파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활동지에도 똑같이 실려 있고요. 문제를 풀고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제 2입니다. 파동의 중첩에 관한 문항입니다. ABC 3문제를 풀고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3은 정상파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이 만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2분의 3 주기 후에 두 파동의 합산파의 모습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에 그려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물리 7번째 시간 파동의 표현, 전파, 중첩, 간섭, 정상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물리는 거울에 의한 물체의 상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